자, 오늘 두산호틱스가 굉장히 속상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하락 자체가 두산호틱스에게 어떤 치명적인 악재가 발생해서 나오는 하락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이 주식을 손절할지 보유할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어요. 그냥 많이 떨어졌으니까 손절하자, 비중을 크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선 손절할 수 없다, 보유하자. 떨어진 것 자체가 우리가 주식을 대응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요. 기준이 명확해지고 그 기준이 근거가 있고 그 기준이 꽤나 신뢰할 만한 상황이라면 매수하면 주가가 오르고 매도하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요때 노란색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단기간에 수익을 내려고 들어왔던 분들은 앞으로 주가가 더 떨어질 거니까 그냥 손절하는 게 맞으시다. 도저히 손절을 못할 것 같다면 관점을 바꿔야 된다 그랬어요. 어떤 관점? 더 떨어지는 관점. 제가 그래서 7월달 내내 노래를 불렀던 건 여러분 물타기 하지 마세요, 더 떨어질 겁니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조회수도 안 나오죠. 제가 사익을 바라는 사람이었다면, 조회수 생각한다면 애초에 이 주식을 찍지 않을 겁니다. 근데 세력들이 바라는 게 딱 그거거든요. 여러분이 이 주식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이 이 주식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 많은 투자자들이 두산로보틱스라는 종목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 많은 투자자들이 어디를 보게 만듭니까? 지금 삼전닉스 바라보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제 생각은 그래요. 레버리지 단위 종목,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모든 거의 원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만 바라보게 하잖아요. 변동성은 크게 만들었잖아요. 많은 개미들이 여기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마치 삼전닉스를 매수 안 하면, 마치 레버리지를 안 하면 바보가 된 것처럼 너만 놓고 주가는 올라갈 거야, 포모 현상을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주식도, 두산호틱스 같은 주식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 가게에선 또 누가 이럽니다. 이게 무슨 좋은 주식이냐, 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 사람은 여전히 떨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할 때 떨어지고 올라가고 그게 기준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술적인 분석이라는 건요, 여러분, 그냥 떨어지고 오른 것을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벤트가 열리잖아요. 그럼 그 이벤트로 어떤 수급이 들어오고 어떤 주가의 파동이 만들어지는가를 분석하는 겁니다. 이벤트로 인해서 파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동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벤트가 있으니까 파동이 또 먼저 만들어진다 라고도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벤트가 있었나요? 앞으로 그런 이벤트가 있습니까? 주가가 올라갈 만한 이벤트가 있죠.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니까 저렴한 주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저렴해도 너무 저렴해진 구간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린 착각을 합니다. 내 주식이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고. 이 영상 보고 있다면 강건도 불구경하는 거 아니죠? 우리 주식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좋아요 버튼 꼭 눌러 볼게요. 누르셔야 합니다. 세력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고,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는 겁니다. 세력은 딱 그걸 원해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많은 투자자들이 두산호틱스를 포기하고 저렴한 구간에서 하루하루 물량을 내놓고 떠나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 두려움에, 답답함에 이 주식을 던지면 하루하루 야금야금 모아가는 누군가가 있을 겁니다. 자, 좋아요 버튼 눌러서요,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외쳐주십시오. 아시겠죠? 일단은 그래서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일단 2분기 실적이 중요해요. 2분기 실적. 그리고 일각에서 이런 질문들이 또 계시더라고요. 매출이 별로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번에 2분기 실적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시나리오가 뭔가요? 노란색 하단선까진 밀릴 것이다. 7월달 내내 제가 밀릴 거란 이야기밖에 안 했어요. 근데 7월달 내내 밀리다가 이 노란색 추세선에서 뭐가 나와야 된다 그랬죠? 메모해 놓으시면 좋아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요. 여기에서 실적 발표한다고 무작정 바닥을 잡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나와줘야 되는 건 분기 최대 실적입니다. 분기 최대 실적. 그렇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걸 멈추고 바닥이라는 걸 잡고 반등을 준비할 건데, 누군가는 또 말하죠. 아니 두산호틱스 지금 실적 없이 막 오르다가 이게 거품으로 쌓여서 주가가 오르고 오르다가 이렇게까지 밀린 거 아니냐. 다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렇게까지 밀린 건 시장의 수급이 삼전닉스로 미친듯이 쏠리게 만들었고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적 때문에 오르진 않았어요. 이건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는 게요, 잘 들으세요.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회사라는 건요, 이미 인적 자원이 준비되어 있고 이미 물적 자원이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통해서 매출이 얼마
얼마가 나올까? 매출 얼마가 나올까? 회사라는 건 그런 평가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주죠. 그게 한마디로. 이미 회사가 인프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매출을 벌기 위한 인프라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인적, 물적, 영업망 모든 것들이 대외적인 인지도라든지 홍보라든지. 그래서 회사가 앞으로 얼마의 매출이 낼 수 있을까 전망을 합니다. 예상한 것만큼 벌어온다. 혹은 예상보다 더 많이 벌어온다. 예상보다 벌어오지 못했다. 그걸 우리가 뭐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뭐 예상 수준이다, 부합했다 이런 얘기를 하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치를 통해서 주당 순이익, EPS라는 걸 계산하고요. 그걸 통해서 몇 배의 멀티플의 주가 부여하며 적절한 주당 가격, 적절한 시가총액을 산출하는데 말 그대로 그건 실적주예요. 그런 녀석들은 회사가 이미 준비된 물적 자원, 뭐 제조 시설이라든지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뭐 인적 자원, 판매하는 인력이라든지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얼마의 매출로 이어지는가 이것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럼 두산로보틱스 그런 상황 맞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속에서 천불이 나는지 알겠죠. 누군가가 만약에 또 쓸데없이 실적도 안 나오다가 이렇게 올라서 이렇게 빠진 거다, 거품이 와서 빠진 거다 이런다면 진짜 꿀밤을 한 대 때려야 됩니다. 정말로요. 성장주는요 그런 과정이에요. 방금 실적주 설명을 했잖아요. 우리 회사가 앞으로 이런 미래를 위해서 우리 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을 이런 시설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할 거야. 우리 인적 자원을 이렇게 하는데 투자할 거야. 이런 영업망을 구축하는 데 투자할 거야. 이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또 돌고 돌아서 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2026년도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원액 시야를 인수하면서 1분기 실적이 전년 대비 190% 올랐어요. 원액 시야 인수하고 있고, 영업망 확보하고 있고, 시설 확보하고 있고, 인적 자원 확보하고 다 하고 있어요. 물적 인적 자원의 원액 시야를 통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9월이 되면 펜실베니아에 짓고 있는 신규 공장까지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에요. 회사가 지금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하나씩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구나. 그걸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적자인 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차피 적자일 겁니다. 왜? 회사가 돈을 쓰는 구간이기 때문에. 미래에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가 지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야 될 건 그 지출이 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2026년 2분기에서는 회사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했었던 매출을 달성하는가입니다. 그동안 투자했으면은 적어도 결과물이라는 게 나오기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그동안은 그 결과물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곧바로 나오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매출이 이러하니까, 매출이 이렇게까지 급격히 줄어들었던 상황이니까 주가가 못 올랐던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는 시작이 된 거예요. 엔비디아 신호탄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한 건 그저 엔비디아가 너무 좋은 재료니까 그것만은 아니다. 매출액이 자세히 보시면 2025년도부터 최저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 성장세가 아니면 뭡니까? 하락세입니까? 원액시아 인수하면서 이런 결과 나오고 있죠. 심지어 엔비디아라고 하는 재료까지 붙었죠. 심지어 오늘은 또다시 MOU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그 이야기는 제가 내일 다뤄드릴게요. 자, 좋아요와 구독, 댓글 달아주십시오. 두산로보틱스 매도 금지라고 외쳐주시고요. 매출이 여기서 분기 최대 매출을 달성하게 되면 앞으로 어떤 미래가 펼쳐지겠습니까? 말씀드렸던 노란색 추세선을 방어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흐름이 시작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반등이 시작이 될 때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한다라고 하는 시나리오와 더불어서 펜실베니아의 신규 공장에 대한 모멘텀까지 이어질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주가가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고 조정이 살짝 나오다가, 여기에서 조정이 나오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금리에 대한 이야기부터 엔비디아와의 본격적인 재료부터 두산로보틱스의 본격적인 개별 재료까지 붙으면서 주가가 승부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밀렸다 가는 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주가 대응을 여기서 물타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괜찮지 않겠죠, 지금 하락이. 왜? 물타기 해버리면 앞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속상하고 조금이라도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을 테니까. 그래서 이미 물타기를 하셨다면은 물타기를 일단 멈추시고요. 제가 대응해드릴 거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물타기를 안 하신 분들은 우리 언제 물타기 한다? 주가가 떨어지고 반등이 시작될 때, 여기에서 들어갈 거예요. 여기에서.
이해되십니까? 어차피 한 번은 여기서 저항을 받을 거예요. 이 구간에서 저항이 될 겁니다. 저항 확인하고 다음 재료를 볼 거고 앞으로 대응할 게 정말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락만 보고 있으면 다음 상황을 대비할 수가 없죠. 지금 7% 조정은 결국 뭐라는 거예요? 바닥을 확인하러 가는 상황이다. 그 바닥을 확인하는 트리거는, 이벤트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입니다. 분기 최대 실적 달성이라는 이벤트가 나와줘야 되고, 하다못해 2분기 실적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요, 3분기라든지 4분기에서는 그게 나올 가능성이 시사가 좀 돼야 돼요. 이해되셨죠? 근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두산호틱스가 이 노란색 선을 또 이탈한다. 주식엔 무조건 100% 이런 게 없잖아요. 노란색 선을 반드시 지킬 거단 보장할 수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탈하면 무슨 상황이 벌어진 거냐? 자, 어디까지 주가가 빠질지 모르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이렇게 될 거라는 건가 이러시는 분들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최악의 상황까지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렇게 주가가 밀린다라는 건 여러분 전쟁이 난 겁니다. 증시가 폭락을 하는 겁니다. 전쟁이나 증시 폭락이나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두산호틱스에 대해서 해야 될 것은 명확한 기준이다. 그냥 떨어진다고 매도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의 내용을 주목해야 된다. 그 내용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될 겁니다. 자, 주가 대응 73717454 화면 속 번호로 두산호틱스라고 종목명을 남기면 되고요.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두산호틱스 대응이 필요한 순간에 대응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VIP 가입하라는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전화로 다른 전화로 연락해서 이 종목을 뭐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말씀도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화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시겠죠? 상남이라고 저장한 다음에 두산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꼭 남겨놓으세요. 영상 여기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매도 금지 외쳐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하루하루 우리가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죠. 하지만 그 시간들이 무의미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 발전하거든요. 애초에 인간이라고 하는 특성이 뭡니까? 도구를 사용하는 동물이에요. 도구를 사용합니다. 그 도구가 지금은 인공지능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도구가 로봇의 시대를 열고 있고요. 사람들은 더 편해지길 바라고, 더 편해지길 바라는 마음이 어떤 서비스, 유형의 서비스, 무형의 서비스를 만들어냅니다. 이제는 그 로봇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로봇이 대상이 되어가고 있고요. 시대적인 흐름이 로봇의 사이클을 부르고 있는데 주가만 떨어집니다. 이 상황은 그래서 우리가 저렴한 구간이다. 내가 아직 두산호틱스를 이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승부를 걸 겁니다. 함께 승부를 거실 분들은 댓글로 외쳐주세요. 좋아요로 외쳐주세요. 구독으로 외쳐주세요. 화면 속 번호로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대응을 다 같이 할 거니까.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정리하자면 물타기 금지입니다. 아직 2분기 실적 발표 잘 봐야 됩니다. 매일같이 말하죠.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왜 중요한지는 다 납득이 갔을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실적에 대한 거품 논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적 때문에 오른 적도 없고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성장에 주목을 해야 된다 말씀 거듭 드리고요. 영상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좀 챙겨드릴 건데 어떤 선물인지 핵심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아,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에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 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리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 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을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